또 돈이 필요하면 ISA부터 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강하니까 추가 불입한 돈부터 빼면 되잖아요, 사실은. 또는 담보대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는 거를 맞춰서 소비를 늘리면 안 돼요. 가봐야 하는 거야. 혼수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싸워.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하는 거야.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돈을 쓰는 데서도 굉장히 행복이 나오는데 점점 상대가 좋아하는 일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돈 안 쓰고도 좋아할 일들이 꽤 많거든요. 경험 소비를 하시는 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아직 이세 계획은 없고 그리고 아직 집도 못 구했고 이제 순수 이제 벌이가 있고 이제 개인 지출들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자산 뭐 이렇게 불리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방법 좀 첫 해는 포기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둘이 다른 소비 습관과 생활 패턴을 가지던 사람이 합가를 해서 1년 살아보면 대충 그러니까 그 가계부는 쓰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축하기 힘들다는 걸 금방 아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집안 행사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주 보고 싶어 하세요. 결혼해서 잘 사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왜냐하면 맛있는 거 해주시는데 빈손으로 갈 거예요? 꽃이라도 사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어버이날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양가 부모님들 생일 다 까먹고 살았는데 새로 다 챙기게 되고요. 제사 뭐부터 시작해서 또 같이 여행도 한 번씩 가고 그러거든요. 특히 또 혼수가 준비를 해왔더라도 결혼해서 살면서 필요한 물건이 되게 많아요. 또 집들이 왔던 친구들 밥도 사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못 모으실 거예요. 1년을 한번 지나고 날 동안에 이걸 저축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신혼 초에 트러블을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첫 해는 거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둘째는 좀 계획이 서는 게 일단 이제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약간의 시들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필요하고 서로의 선호를 좀 알게 되면서 시행착오가 줄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지출이 줄어든 거 전액은 그죠? 이제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치고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 예. 전액 저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2년째가 됐을 때 임금이 오르잖아요. 조금이지만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른 거는 안 올랐다고 생각하고 계속 넣어버리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연금 다니다가 증권사로 2016년에 전직을 했어요. 전직을 했는데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가 증권사 민간 기업으로 왔으니까 물론 정년이 보장되던 기업에서 정년이 보장되긴커녕 내년에 잘리지도 못하는 모르는 회사에 왔으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확 뛰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간단해요. 연봉이 오른 만큼 전에 저축해버렸어요. 그리고 잘 못 빼는 데 있죠. 어디였을까요? 예, 연금 펀드 이런 데 있잖아요. 또 저는 특히 그 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이죠. 물론 나중에 후회는 했습니다. 이게 비용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게 7년 이상 유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실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돈을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 300만 원 연봉이 월급이 올랐다. 큰 돈이죠. 월 300만 원짜리를 매월 넣는 산포를 가입해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좋은 방법이 연금 추가 불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 1,800만 원까지인가 추가 불입되고 특히 ISA 계좌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돈을 넣으면 인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ISA부터 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강하니까 추가 불입한 돈부터 빼면 되잖아요, 사실은. 또는 담보대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보시면 좋고요. 연봉이 오르는 거를 맞춰서 소비를 늘리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해 한번 써보면 그때 원 없이 쓰게 돼 있거든요. 맨날 여행 가고 싶고 얼마나 좋아. 맛있는 거 해먹고 싶고 별 필요 없는 가재도구 다 사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에 취미가 있는 남자여서 요리 도구를 엄청나게 제빵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안 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그런 수많은 삽질 두부 만드는 기계도 샀다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1년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진짜 1년이 딱 지난 다음부터는 그런 소비가 줄죠. 줄게 되고 특히 그 월급이 오르잖아요. 월급이 오르는 것만큼 전액 저축으로 점점 가면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해는 너무 그렇게 의욕에 차서 괜히 부부싸움하지 말고요. 첫 해는 이제 자제를 하려는 마음은 갖고 있도록 노력하는 정도지
괜히 뭐 이러면 안 돼, 우리 망해. 박사님은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대.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요. 이제 1년 지나고 한번 정산을 해보시면, 야, 우리 뭐 얼마도 못 모았다. 세상에 맞벌이 하면 더 모을 줄 알았는데 둘이 또 합쳐서 서로 비용도 세이브되는 면이 되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적절하게 오늘 방송을 한번 틀어보는 거죠. 정말 일이 많습니다. 정말 또 놀러 가는 것도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참 이쁠 때잖아. 서로 이렇게 결혼 초가 제일 얼굴들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뭐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점점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돈을 쓰는 데서도 굉장히 행복이 나오는데 점점 상대가 좋아하는 일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돈 안 쓰고도 좋아할 일들이 꽤 많거든요. 이 경험 소비를 하시는 게 꼭 비싼 뮤지컬을 보러 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 소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 마님하고 가장 좋아하는 경험 소비 중에 하나가 산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차 딱 세워놓고 거기서 너무 많이 돌면 또 발 아프고 여성들 힘들어하니까 짧은 거리를 산책하면서 좋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서로의 공감을 가지는 공통의 미래에 대해서 스킨십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당연히 맛있는 걸 먹어야죠. 그래서 살이 찝니다. 다이어트는 초장에 포기하시고요. 체험 소비,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체험 소비 쪽으로 점점 행복감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면 돈 저축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면서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궁무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